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 해당 재산을 나중에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이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납부해야 될 상속세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신 납부를 하게 된다면 증여 효과는 있지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속세 전문 세무사 세무광입니다. 상속세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지 않는 이상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또 절세는 가능할지에 대해서 대부분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가 계산되는 과정은 실제로 아주 복잡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의 빠른 이해를 위해 뺄 건 빼고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산식만 넣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총 상속재산가액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인 현금성 자산, 부동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급여 등이 들어갑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지면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계산할 때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치 계좌 내역을 보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내역이 포착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사전 증여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이 있고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이렇게 상속세 과세가액이 계산되면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게 되는데, 상속공제는 최소 2억 원부터 최대 35억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까지 적용을 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상속세 세율인 10%에서 50%를 적용하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사실 상속세 계산은 이게 전부입니다. 실무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일반 상속인 분들은 여기까지만 아셔도 절반 이상은 가져가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영상 여러 번 시청해주세요. 자, 상속세 계산 방법은 살펴봤으니 이제 어떻게 절세할지 봐야겠죠? 절세 방법은 다양하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전에 증여 플랜을 미리 세우기입니다. 아까 상속세 계산 시 총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 재산을 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더하는 건 아니고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그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 방법입니다. 상속세가 10%에서 50%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함으로써 누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절세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 평가입니다. 부동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상가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금액을 낮게 평가할수록 상속세 부담은 줄어드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실제 시세의 60-70%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우에 따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도 있긴 한데요. 실제 거래가 많은 지역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서 해당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시세보다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을 어느 정도 낮게 평가할 수 있고, 너무 낮게 평가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이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할 리스크는 확실히 적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 부동산을 낮게 평가한다면 추후에 양도세 부담은 증가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릴 마지막 절세 방법, 배우자 상속공제의 활용입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즉, 배우자는 1.5배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죠. 돌아가신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공제는 최소 10억 원부터 최대 35억 원 이상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30억 원이라고 해서 상속공제 30억 원을 전부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식을 간소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하되 다음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곱한 값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의 사전 증여된 증여세 과세 표준을 뺀 값과 30억 원 중 작은 값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식에 따르면 배우자는 본인의 상속지분을 모두 가져가야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세 계산할 때 배우자의 상속지분 계산을 잘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내가 더 받아가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때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면서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를 모두 배우자가 내는 겁니다. 고액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상속세가 수십억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세는 보통 상속인들의 본인의 지분만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상속인 중 누가 납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 해당 재산을 나중에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이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납부해야 될 상속세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신 납부를 하게 된다면 증여 효과는 있지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한으로 받고 싶지만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액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서 세금 10억 원 이상 절세한 사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